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 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이지아이. 오늘은 오랜만에 화용 언어에 대한 팁을 가지고 왔어요. 아주 어린 시기부터 학교에 입학한 아이까지 다양한 연령의 부모님들이 이 화용 언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이의 시기별 화용 언어에 대한 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일전에 화용 언어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두 번째로 마주보기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화용 언어의 팁을 우리 아이에게 적용하시려면 꼭 우리 아이가 몇 가지 규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화용 언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웬 규칙이냐고요? 이 점이 궁금하시거나 만약 우리 아이가 규칙을 지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화용 언어 재생 목록에 있는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아이에게 아이가 언제나 지킬 수 있는 규칙 몇 가지를 꼭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많이 어리다면 앉아 라고 하거나 버려 라고 했을 때 그 지시를 단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른이 한 그 규칙을 따라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만약 조금 크다면 치과 시간이야 해서 아이가 양치를 하고 가방 정리해 했을 때 가방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우리 아이가 몇 가지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신 뒤 오늘 영상 팁을 아이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짧게 화용 언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용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화용 언어가 과연 뭘까요? 스피치 능력이 뛰어난 것? 또래랑 잘 지내는 것? 내 주장을 잘 말할 수 있는 것? 글쎄요, 이런 맥락으로 화용 언어를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일전 화용 언어 영상에서 저 이지쌤은 규칙과 마주보기 라는 키워드를 매우 강조했었는데요. 왜 이 두 가지를 강조했느냐? 화용이라는 것은 바로 언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가 아니고요.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가입니다. 우리 어른의 경우에도 무조건 말이 많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대화 상황인데 이야기를 너무 안 하고 있으면 좀 무안하거나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빙빙 계속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껏 내가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건성으로 듣는다 싶기도 해요. 어린 아이가 이렇게 어른만큼 엄청나게 공감을 하면서 대화 주제를 능수능란하게 이끌어가면서 말을 할 순 없죠. 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그 말을 듣고 따르고 어떤 주제를 상대방과 공유하고 또 때로는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건넬 수 있다면 아이의 화용 언어 능력이 잘 발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 이지쌤은 화용 언어를 이야기할 때 아이가 몇 살이 되었을 때 어느 수준까지 발달이 되어야 한다 라는 차원으로 팁을 드리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아이의 화용 언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는 하는데요. 어린 시기부터 부모와 어른이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규칙과 마주보기입니다. 따라서 앞선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앞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화용 언어에 관심이 생기게 되셨어요? 우리 아이의 상호작용, 사회성, 대인관계, 또래관계, 대화기술 이 모든 게 화용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어른들은 우리 아이의 화용 언어 능력에 주목합니다. 만약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른이 제시하는 규칙에 비교적 잘 순응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이나 놀란 표정, 다양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게 아니라 엄마의 이야기나 엄마의 상황에 공감도 해준다면 화용 언어 능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아이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만 3돌 미만의 아이인데 혼자 노는 걸 즐기거나 자기 놀이에 주로 몰두하고, 또래랑 놀더라도 티키타카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좀 약한 경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인데 상대방의 감정에 무디고 대화에 그다지 즐거움을 가지지 않으며 주로 무언가를 원할 때 요구하는 용도로만 대화를 하는 경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또래에 관심이 없거나 상황 설명에 능숙하지 못한 경우, 학교에서 유행하는 유행어에 관심이 없거나 눈치가 없다든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말만 하고 감정 표현이나 공감적인 표현, 관계를 맺기 위한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마 우리 아이의 화용 언어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에요. 이 화용 언어는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몸과 마음과 감정을 마주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화용 언어가 미숙한 아이들은 상대와 이렇게 마주 보기보다는 혼자 보기에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지 않거나 혼자 놀거나 혹은 혼자 자기 얘기만 하거나 대화가 뚝뚝뚝 끊기거나 자신이 처음 말을 시작해야 할 때 무슨 말을 하며 상황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 아이를 마주 보는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게 단박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 이지쌤은 이렇게 혼자 보기 상태에 있는 아이를 마주 보기 상태로 이끌어 가기 위해 중간 단계로 함께 보기 상태부터 만들어 주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바로 오늘의 팁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함께 보기를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나이도 다르고 이제 보여지는 언어적인 수준도 지금 다를 거예요. 아이가 아직 무발화 수준일 수도 있고 또 말은 좀 잘 하는데 상호작용적인 대화에서의 화용 언어 능력은 좀 미숙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놀이에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대화 상황에서 함께 보기를 유도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화살표 방향이 어땠나요?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먼저 어린아이의 경우 주고받기, 즉 마주보는 상태가 되지 않고 혼자만 놀려는 아이, 즉 혼자 보기 상태로 노는 상황에서 함께 보기로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아이가 눈맞춤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얼굴을 서로 보면서 눈맞춤을 시도하기 전에 같이 옆에 나란히 앉아서 함께 거울을 보면서 서로의 얼굴을 먼저 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만약 블럭놀이를 한다면 아이에게 블록을 끼우라고 지시하고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책상 한쪽 면에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앉아서 아이가 한 번 블록을 끼우고 어른이 한 번 블록을 끼웁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종이에 프린트로 인쇄한 뒤 이를 간단하게 잘라 종이 퍼즐을 만들어 주세요. 역시 마주보고 앉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앉아서, 즉 아이의 옆에 앉아서 하나씩 잘린 종이를 붙이며 종이 퍼즐을 완성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모양의 스티커를 준비해서 양옆에 앉아 순서대로 차례차례 스티커를 붙여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도장 찍기 같은 놀이들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어른이 원하거나 어른이 준비한 놀이보다는 아이가 평소 좋아하는 놀이나 아이가 굉장히 선호하는 캐릭터 등을 활용한 놀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놀잇감을 준비하면 아마 아이는 어른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 다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보기가 익숙한 상태니까요. 예를 들어 도장 찍기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혼자 이 네모난 칸에 순서대로 도장을 다 찍어버리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이럴 때 어른은 아이의 옆에 붙어서 아이가 도장을 한번 찍고 난 뒤에는 도장을 잡으며 기다려 라고 말하면서 옆에 딱 붙어 앉아 어른의 차례에 어른이 도장이 찍는 걸 아이가 지켜보게 유도해 주세요. 처음에는 어른의 차례일 때 아이에게 말을 많이 걸면서 이제 엄마가 도장 찍을 시간이지. 잠깐만 기다려봐. 자, 엄마 도장 찍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면서 차례의 시간을 길게 끌지 마시고 아이가 한번 찍은 다음에 어른은 도장을 잡아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아주 빠르게 얼른 어른의 차례를 도장을 찍어서 끝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도장을 아이에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비록 어른과 이거를 함께 하더라도 자신의 차례가 금방금방 돌아온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어른의 차례를 기다리고 자기가 한번 찍은 뒤에는 자발적으로 어른에게 차례를 넘길 수 있게 도장을 스스로 건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다른 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와 양옆에 붙어서 할 수 있는 놀이라면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라면 뭐든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 아마 혼자 보기에 익숙한 아이들은 놀이를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할 수도 있고 자기 차례에 금방 자기 혼자서 다 턴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 그 놀이를 할 때 놀이의 것을 2개씩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2개씩 준비를 하셔서 양 옆에 앉아서 번갈아 가면서 자기의 것을 하는 것이죠. 즉 앞서 예를 든 도장놀이라면 도장을 2개 그리고 찍기판도 2개를 준비해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아이의 것에 도장을 한번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찍는 게 아니라 아이를 기다리게 유도를 해주고 재빨리 어른은 어른의 것에 도장을 찍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함께 앉아서 보는 상태에서 각자의 것에 번갈아 가면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의 것의 순서대로 놀이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게 되면 여러 날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기다리고 순서를 지킬 수 있게 되면 종이와 도장을 이제는 하나씩만 준비해서 어른과 아이가 번갈아 가며 놀이를 진행합니다. 2번째, 이제 어린 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든 아이들의 경우 함께 보기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평소 우리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의 이야기만 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자주 한다면, 즉 혼자 보기 상태의 의사소통만 한다면 마주 보기를 만들기 이전에 우선 함께 보기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아이의 수준에 맞는 이야기 주제를 정하시고요. 예를 들어 아이가 색깔의 종류들을 알고 있나요? 혹은 동물들의 종류를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역시 마주본 상태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아이와 함께 앉아주세요. 자, 이지야, 선생님이랑 동물 말하기 해보자. 선생님은 사자, 이지는? 하면서 아이가 동물 이름을 말하게 해주세요. 이때 만약 아이가 반영어를 써서 선생님이랑 똑같이 사자라고 말을 한다면 동물 그림들을 미리 여러 개를 준비를 해서 선생님이 말한 사자가 아닌 다른 그림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어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야기를 나누어 가면서 이러한 시각 단서를 없애주어야 하겠죠. 어른과 아이가 동물이라는 주제로 이름을 번갈아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음식이나 장소, 친구의 이름 등등도 좋아요. 또 선생님이 미리 2가지씩의 제시어 세트들을 준비해서 제시된 2가지 중 좋아하는 것 말하기. 산과 바다 중에 선생님은 바다, 이지는? 떡볶이랑 김밥 중에 선생님은 떡볶이, 이지는 김밥. 콜라와 사이다 중에 선생님은 콜라, 나도 콜라. 이때 이렇게 간단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때는
그러니까 어른이 다른 첨언이나 사족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서 대화를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만 적어도 5회 이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대화가 간단하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진행해 주시는 거죠. 만약 핸드폰이 있는 초등아이라면 서로의 핸드폰을 열고 각자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을 순서대로 말해보기, 동사 먹었다로 끝나는 문장 하나씩 만들어서 말해보기, 용돈으로 사고 싶은 것 번갈아 말하기 라든지 어른과 아이가 같은 종류의 글감을 들고 번갈아 가며 한 문장씩 읽기 등의 활동도 진행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활동은 아이의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다른 주제로 어른이 너무 성급하게 확장하지 않고 함께 보는 상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지만 사전에 어른과 일정의 규칙을 지키기 연습을 충분히 한 아이라면 어른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 함께 보기 활동에 점점 참여하기 시작할 거예요. 혼자 놀거나 혼자 말하려는 아이를 붙들기 위해 아이가 충분히 관심 있어 하는 놀잇감이나 아이템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지시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욕심내서 너무 성급하게 주제를 확장하거나 첨언을 많이 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아이의 활용 언어 증진에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놀이 상황과 대화 상황에서 활용 언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팁인 함께 보기 단계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만약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 이지쌤이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